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이언트 올 뉴 프로펠을 타면 스포츠카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보다 빠른 23년형 신형 자이언트 프로펠,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스포츠카보다 빠른 자이언트 프로펠,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아무튼 지금부터는 최고의 가성비 자전거로 알려진 자이언트에서 어쩌다가 1,500만원짜리 기암을 내놓게 됐는지, 자이언트 프로펠 1,500만원짜리 기암 올 뉴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드 SL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드 SL 제로 1,500만원짜리의 무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뒤 딱 빼고 그냥 딱 무게만 말씀드리면요, S사이즈 기준으로 페달을 제외하고 완차의 무게는요 6.7kg입니다. 와, 대단하죠? 에어로 자전거인데 올라운드 최상급 자전거의 무게 정도를 기록하는 정말 괴물 같은 에어로 자전거를 자이언트에서 만들어냈네요. 자이언트 프로펠이 22년, 21년형에서 23년형으로 넘어오면서 풀 체인지가 됐거든요. 풀 체인지가 됐는데 과연 이 전 프로펠 프레임과는 어떤 게 다른지 저랑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 22년형 프로펠이거든요. 이거 이제 최상급 프레임들은 아니고 그냥 이 프레임의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형 프레임입니다. 볼까요?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나요? 보면은 신형 사진은 스티어러가 풀커팅이 되어 있고 구형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와 있죠. 이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형에서 자, 이렇게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훨씬 더 감이 오시죠? 신형에서 이렇게 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중간 정도에 놓고 보면은요, 이 다운 튜브의 두께는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탑 튜브와 C 튜브의 두께가 꽤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구형 같은 경우는 특히 C 튜브 같은 경우 거의 다운 튜브와 거의 비슷한 두께를 가지면서 타이어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와, 얘는 완벽한 에어로 자전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신형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올라운드 자전거처럼 C 튜브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탑 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아졌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탑 튜브도 이쪽 헤드 튜브에서 올 때 굉장히 두껍게 시작을 해서 왔었는데 그게 보면은 헤드 튜브에서도 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 튜브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얇아졌어요. C 포스트에서 내려가는 C 튜브도 되게 얇아졌고요. 그리고 이 체인 스테이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지금 육안상으로 보이네요. 이쪽에서 조금 얇아지면서 낮아진 강성을 이 체인 스테이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조금 더 두껍게 함으로써 아마 강성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다운 튜브는 그러면 왜 이렇게 두껍게 그냥 뒀냐? 사실 요렇게 변했는데 다운 튜브 두께까지 여기서 이렇게 줄여버린다. 다운 튜브 두께까지 줄여버린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 튜브 두께까지 줄여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올라운드 자전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올라운드 자전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프로펠은 아직까지도 에어로 자전거다. 이 얘기를 하려면
다운튜브는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에어로 자전거라는 그 컨셉은 진짜 유일하게 이제 다운튜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자이언트 프로펠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에어로 자전거는 점점점 올라운드 자전거화 돼가고, 올라운드 자전거는 에어로 성능을 점점점 더해서 에어로 자전거가 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는 올라운드 자전거와 에어로 자전거를 합해서 그냥 에어로 자전거를 내놓기도 하고요. 타막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이.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이언트도 이렇게 프레임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자이언트 프로펠에서 가장 거슬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스템입니다. 스템. 요 못생긴 스템. 와, 여기 아주 그냥 뭐 사고 나서 찔리면 이건 뭐 아주 죽을 것 같이 생겼죠. 요렇게 뼈 쪼개가지고 이거를 어거지로 풀 인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무슨 조립식 프라모델처럼 진짜 더럽게 안 예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프로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스템이 아주 더럽게 못생겼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최상급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템 모양이고요. 최상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상급 같은 경우는 스템이 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일체형 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와, 요거 심란하죠. 이거랑 비교하면 진짜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상급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일체형 핸들바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핸들바랑 스템이 따로 존재하는 요 시스템이 들어간 거는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피팅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핸들바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핸들바를 좀 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편하게 타겠다. 그러면 핸들바를 좀 이렇게 높여서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체형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이걸 못하죠. 스템과 핸들바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지만 자, 그 대신에 일체형 핸들바의 장점은 뭐가 있죠? 뽀대가 나죠. 뽀대가. 이 정도 지금 최상급 자전거, 기암급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피팅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뽀대가 더 중요하죠. 뽀대. 자, 요즘으로 말하면 일명 하차감. 이 뽀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자면 일체형 핸들바를 달아놨으면 훨씬 더 좀 폼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자이언트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이 최상급 프레임 같은 경우는 눈에 하나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다른 것과 다르게 일체형 C포스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프레임의 퍼포먼스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된 일체형 C포스트는 기존의 카본 C포스트와 비교했을 때 45g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클램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C포스트가 있게 되면 C포스트가 여기에 요만큼 박히는 여유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일체형 C포스트 같은 경우는 C포스트가 이 C튜브 안쪽으로 매립이 되는 그만큼의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체형이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를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C포스트 대비 45g이 가벼워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동호인들에게 일체형 C포스트가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심 길이에 맞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중고거래하거나 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본 포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여기 봉지거리라고 요만큼 내놓죠. 안 자르고 나중에 팔 때 이걸 그냥 싹둑 다 잘라버리면 아무래도 중고가의 영향을 좀 받고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봉지거리를 좀 내놓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체형 C포스트에서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키에 비해서 인심이 길다. 그러면 뭐 잘라도
나보다 인심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이거를 또 구입한 사람들이 더 잘랐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키에 비해서 인심이 짧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키에 맞춰서 프레임을 고른 다음에 여기를 인심에 맞춰서 한 이 정도까지 싹 뚝뚝 잘라버리면 나보다 더 인심 길이가 같거나 짧은 사람에게만 이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현실적으로 이 동호인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비싼 거 사가지고 내가 이거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 기변할 때 팔지도 못하고 잘 안 팔리고, 또는 팔리더라도 가격을 굉장히 후려쳐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안장 클램프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라도 조금 더 올려서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고, 재원상으로 이 녀석은 5c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cm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5cm를 더 올려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 인심 길이가 짧아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얘를 중고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거를 짧게 자른 거를 이 클램프로 5cm를 올려서 타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덜 자른 매물을 아마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리 제조사에서는 이게 5cm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평생 끌어안고 탈 게 아니라면 이거를 자를 때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C포스트로 되어 있으면 내가 달리다가 뭐 살짝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리고,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일체형 C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올리는 거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cm 여유가 있으니까 살짝 올리고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좀 타다가 얘를 뭐 한 5mm만 내렸으면 좋겠어. 너무 높은 것 같아. 너무 높아서 무릎이 아파. 5cm 내렸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내립니다. 잘라야 돼요. 돌아와서 샵에 가서 5mm 잘라주세요 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라든가 동호인 중에서도 아주 상급, 나에 대한 지오메트리나 이 피팅이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상급 동호인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이제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 C포스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점이 좀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바짝 자르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조금씩 잘라서 여러 번 피팅을 하는 게 좋겠죠. 이 프레임을 아낀다면.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휠셋입니다. 사실 이 자전거를 볼 때 프레임과 휠셋만 보면 끝나는 거죠. 신형이 바뀐 게 그거니까. 왜냐면 구동계는 뭐 자이언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신형 듀라에서 쓰는 거고, 뭐 안장도 조금 바뀌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요. 바뀐 거는 프레임과 휠셋밖에 없죠. 근데 이제 프레임 알아봤으니까 휠셋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셋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이 프로펠 신형이 나오면서 함께 나온 신형 휠셋입니다. 신형 휠셋. 기존의 KDX 같은 경우는 42mm와 65mm, 그래서 42mm가 가벼운 무게로 그냥 로우림 휠셋을 다 잡아먹으면서, 로우림 뭐 30mm건 34mm건 뭐 이런 휠셋은 전부 대체를 했고요. 42mm가. 왜냐하면 무게에서 그런 휠셋들과 견줘도 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65mm 휠셋이 하이림 휠셋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간 단계인 50mm 카본 휠셋을 새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KDX 50 울트라 디스크 휠 시스템이라는 휠셋을 내놨고, 굉장히 특이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스포크가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납작한 에어로 카본 스포크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KDX 휠셋도 카본 스포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봐야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카본 스포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50mm 휠셋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와, 이거 굉장히 납작한 에어로 스포크가 들어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카본 스포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냥 외관상으로 보기만 해도 야, 이거 KDX에서 나온 신형 휠셋이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휠셋을 장착을 해 줬습니다. 가격은요, 소비자가로 410만원짜리 휠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자전거가 1,500만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시마노 듀라이스 신형 12단이 들어갔죠.
파워미터가 장착된 시마노 신형 드라이에스 12단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 592만원입니다.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구동계가 600만원이고 휠이 410만원짜리가 들어갔으니까 두 개만 합하면 벌써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1500만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상급 프레임이니까 아니 400, 500은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서 750만원인가? 700만원대입니다. 700만원대. 근데 그거에 이 프로펠 신형 프레임이 전혀 꿀릴 게 없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이랑 이거 뭐 핸들바랑 스텝이랑 다 합해가지고요, 500만원 치인 거예요. 5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말도 안 되지만 1500만원인데도 가성비라고 조금은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기안급 프레임이나 완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얘는 그래도 아직도 얘는 가성비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는 자전거 가격들이 정말 미친듯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걸 진짜 1500만원짜리를 가성비로 불러야 되나,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KDX 50mm짜리 카본 휠셋은, 자, 그 특징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훅리스 프로파일, 타이어를 꽉 잡을 수 있는 그 홈이 있는데 그 홈마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훅리스 휠셋 같은 경우는 전용 타이어밖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세라믹 베어링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림 너비는 무려 22.4mm짜리.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뚱림이죠. 지금 현존하는 기술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뒤 무게가 1349g 밖에 되지 않는 50mm 프로파일을 가진 휠셋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1500만원짜리 자이언트의 에어로 기암인 프로펠을 한번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아, 이제 자이언트 기암도 1500만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가성비로 우리를 기쁘게 해줬던 이 자이언트에서도 기암급 자전거가 1500만원을 찍으니까 조금 마음이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방금 여러분들도 알아봤듯이 아무튼 여러분들과 잠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구동계라든가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휠셋도 새로 만든 신형 휠셋, 최상급 휠셋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휠셋 구동계 빼면 나머지 프레임이나 이 안장부 이런 거 다 합해봤자 500만원 밖에 치지 않는 요 녀석이 오히려 가성비일 수도 있다. 이 정도 결론을 내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영상은요, 자이언트에서 이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진짜 제대로 된 가성비 자전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피디였습니다.